자, 제가 좀 전에 이 전세권의 성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전세권의 성질 부분은 첫 번째, 사용하고 수익하기 때문에 용익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존속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하기 때문에 용익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한다면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 이상 용익물권의 성질은 없고요. 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회수를 할 때, 전세금을 반환 안 해주게 되면 경매를 해서 배당에 참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가 있다. 우선 면제권의 성질, 즉 우선 면제권이 있다. 그 말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두 가지 성질이 있다. 용익물권의 성질, 즉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물권의 성질,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후에는 담보물권의 성질, 두 가지 성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해볼게요. 전세권의 성립의 문제입니다. 전세권의 성립의 문제. 일단 전세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성립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전세권 하게 되면 토지하고 건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건물이 하나 있네요. 아파트가 있고요. 을과 만나서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 둘이 만나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계약은 법률행위고요. 건물은 부동산이고요. 전세권은 물권이잖아요. 따라서 186조에 근거해서 이 을이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금이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갑이 을에게 사용수익권을 건네줬으니까 이 사람을 설정자라고 하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세권 설정자가 되겠죠. 이 사람은 전세권을 취득했으니까 전세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전세권자는요, 이 계약의 목적물, 이 건물을 건너받아서 용법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전세금입니다. 전세권에서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전세금이 지급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전세권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죠. 주의해야 될 것은 전세금 지급과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시험에 계속 등장하고 있냐면 이겁니다. 이 을이 예를 들면 갑으로부터 1년 전쯤에 돈을 빌려준 게 있어요.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이 을이 갑에 대해서 예컨대 돈 1억 원을 빌려줬다. 1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1억 원의 채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이 만나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금을 1억 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을은 갑으로부터 뭐가 있어요? 받을 돈이 있잖아요. 기존에 채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이 을은 갑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받을 돈을 가지고 전세금으로 하기로 하자. 어차피 돈 받은 다음에 전세금 준다.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너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받을 돈을 전세금으로 하기로 하자. 얼마든지 계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현재 대법원 판례 꼭 기억합니다.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소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될 필요는 없고 만약 기존에 채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가 있다. 가름한다 그 말은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전세권의 성립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세금 문제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제 계약을 체결했고 등기가 되어 있고요. 전세금이 지급됐습니다. 자, 이 경우 이 을은 전세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로서 존속기간 동안 이 목적물을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최근에 이런 문제가 나왔죠. 26회 시험 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물이 하나 있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이 사람은 전세권자가 되겠죠. 전세권자니까 이 건물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네요. 여기 보니까 제3자 A가 있는데요. 이 제3자 A가 이 건물을 무단 점유했습니다. 자, 무단 점유했다는 것은요, 점유할 수 있는 정당 권한이 없어요. 점유할 수 있는 정당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했을 때 이걸 무단 점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A에 의해서 을의 전세권이 침해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때 당연히 을이 A를 상대로 해서 그 건물 나에게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있어야 될까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소유권자입니다. 이 사람이 소유권자인데요. 만약에 제3자가 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어요. 제3자가 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라고 한다면 A에 의해서 갑에 뭐가 침해받고 있어요? 소유권이란 물건이 침해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갑을 보호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갑은 A를 상대로 해서 그 토지를 나에게 돌려달라. 당연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권리를 뭐라 하죠? 이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이 물권이 침해를 받거나 침해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는 권리, 이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전세권자도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세권이라는 물권이 A에 의해서 침해받았잖아요. 따라서 이 을은 전세권에 의해서 이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네. 이렇게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와요. 만약 이 전세권자가 이 전세권을 처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전세권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가 있느냐? 전세권의 처분의 문제가 나옵니다. 전세권의 처분의 문제. 자, 전세권의 처분의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전세권의 양도 문제와 전전세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좀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갑이 자, 건물을 가지고 있죠. 둘이 만나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 을은 전세권자가 되겠네요. 전세권자. 자, 이 전세권자는 존속기간 동안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전세권이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세권자 있죠? 이 전세권자가 이 전세권을 과연 제3자병에게 처분할 수가 있느냐? 전세권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건물은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단지 을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전세권이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전세권을 제3자에게 팔고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에서 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자유롭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전세권을 팔았으니까 양도했으니 이 사람은 전세권 양도인이 될 것이고요. 이 사람은 전세권을 양도받았으니까 양수인이 되는 건데요. 주의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전세권자 지위